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창군 의회 부의장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부의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습니다. 정읍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정읍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예정됐던 기자회견마저 갑작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3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16일 점심 급식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영농철인 5월과 6월에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도심에서부터 농촌으로 이어지는 목지점 주변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고창군 의회 부의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했다며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노조는 현 체제에서는 제대로 된 징계를 할 수 없다며 부의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북경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고창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직원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직접 고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합원들은 고창군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은 뒤로 한 채 제19 감싸기만 하고 있다며 직접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징계 기준은 성희롱을 해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되어도 지방의회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지방의회의 솜방망이 징계, 그 면죄부로 빠져나가려는 차남준 부의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폭행 의혹이 기사화되자 차 부의장을 제명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들어간 지 2달여 만의 일입니다. 전북 시군 공무원 노조연맹 조합원 등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가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당 공청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엄격한 페널티 규정, 충분한 자질 검증이 이루어지는 정당 공천 시스템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통해 구현된다. 고창군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선 유세 등을 이유로 회의는 단 한 번만 열었습니다. 이번에 제명된 부의장을 제외하고 고창군의회에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부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폭행 의혹이 발생한 자리를 마련한 의원까지 윤리특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박성만 의원도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하면 윤리특위 하면 뭐예요? 고창군 공무원 노조는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고창군의회 윤리특위는 절차에 맞춰 다음 주쯤 자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에 폐목재 같은 바이오 고형 연료를 태워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런데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읍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예정됐던 기자회견마저 갑작스럽게 연기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영파동에 있는 제1일반산업단지. 이곳에서는 목재류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 고형연료를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발전소는 하루 500톤가량의 고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약 7,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사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근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농업부 산물 좀 태운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데
1년 12달 대규모로 이를 나무를 뗀다고 합니다. 전염 벌프가 아닌 건축 폐자재에서 나오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와의 협약 등 위법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전이 지금 이것을 주도적으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읍시에서 한 번쯤은 공문을 발려하거나 아니면은 주민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주민 몇몇이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 대책에서 협의한 사항을 파기로 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정읍 시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정읍 시내 전역을 다 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절대 허가를 해주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은 다 깜깜이로 했다. 반면 업체 측은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 허가를 받았으며 인허가 과정에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5, 16년부터 시작된 그 단계 밟아온 게 지금까지거든요.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있었으면 브레이크 걸렸죠. 이거 착공을 못했죠. 그렇지만 환경단체도 심각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52톤 규모라고 놓고 보면 이제 이 생활 쓰레기 양으로 보면 뭐 거의 한 120만 명이 배출하는 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이 이 일산단에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계 폐기물 처리 소각 시설, 매립 시설, 하수 슬러지 건조 시설과 이게 이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주변의 환경 오염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정읍시는 5년 전 고형연료 제품 사용부터 건축 허가까지 승인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오는 19일 예정됐던 이학수 정읍시장의 기자회견도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3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 학생은 이날 오전부터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점심급식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또 의심 환자들과 조리 종사자의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부안군수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은수 자광홀딩스 대표에 대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전북경찰청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고발 내용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에 해당하지만 직접 수사 필요성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중학생이 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벽보 훼손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A군을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농철인 5월과 6월에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소형 화물차 사망자가 59%가량 차지했고 그중 영농철에 목숨을 잃은 사람 10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6월 13일까지 도심에서부터 농촌으로 이어지는 목지점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전주시 천일제지 공장에서 맨홀에 들어간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천일제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천일제지 공장에서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천일제지 공장에서 40대 A씨와 공장장 50대 B씨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기체 분석 등을 의뢰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과 전국 안정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북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5월 전북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100으로 전달보다 18.2포인트 상승하며 비수도권 가운데 충북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는데요.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등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 청약 경쟁이 50대 1을 넘으면서 80대로 올라섰던 지난 2월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상승과 함께 탄핵 사태 종결에 따른 전국 안정과 새 정부 출발과 관련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는데요. 다만 6월 초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특례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추진 중이던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들이 지연되고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역 특산물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인 월광포차가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열립니다. 남원시 관광협의회는 오는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광안루원 주차장 일원에서 월광포차가 개설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월광포차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맛집 14곳이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임창정과 정동하, 박기영 등 인기 가수들과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도 마련됩니다. 월광포차는 지난해 처음 만들어진 뒤 관광객의 큰 인기를 끌면서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광포차가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여튼 호응이 예를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고 남원에 있는 막걸리를 식성대로 이제 손님들이 고른 대로 예를 들어서 드실 수 있는 이제 막 그런 자리가 예를 들어서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창군은 16일 신재효 판소리공원에서 양재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위원 60명을 위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산하 집행기구를 중심으로 경기 운영과 숙박, 공연 등에 대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민체전은 오는 9월 12일부터 전북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같은 달 26일부터 고창군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장 개부수와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과 감동의 스포츠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2년 연속 기초지자체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순창군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정보 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SA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의 공약 이행률은 83.54%로 민선 8기 전국 시군구청장 평균 공약 이행률 53.05% 대비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